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한문제 14편 14번째 편 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로, 문, 성인 한데 자왈, 약, 장무중지 지와 공작지 불욕과 변장자지 용과 염구지 예에 문지 이 예약이면 역가입이 성인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로가 성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인,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뭐 성인이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전인이라고도 합니다. 전인 교육할 때 전인.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성형의 인간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 장무중지 지와 장무중의 지혜, 공작지 불욕, 공작의 요 공작이 지난 시간에 맹공작은 뭐 조씨, 위씨 집안의 가로가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등나라나 설나라의 대부가 될 수는 없다. 뭐 그때 그 맹공작입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불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탐욕하지 않음, 불욕과 변장자의 용맹과 염구의 기예, 재예라고 하는 것은 재능, 그 실무적 재능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문지이 예약이면 예약으로 문체를 낸다면 역가입이 성인은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장무중, 공작, 변장자, 염구는 공자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노나라 사람들인데 이런 인물들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지, 불욕, 용, 예. 그러니까 성인이 되려면 완성된 사람, 성인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용맹스러워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재능, 기예, 재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와 악이라고 하는 문화적 교양 이런 것들이 더 가미되어서 아름다운 문체를 낸다고 하면 그러면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무중, 공작 이런 인물들보다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 불욕, 용맹, 기예 그리고 예와 악 이런 것들이 성인의 조건이다라고 공자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로가 성인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고 공자가 이러이러하다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 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왈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저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앞에 공자가 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왈하고 다른 왈이면 공자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처음에 질문을 했던 자로의 말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야기까지도 공자가 이어서 하는 말인데 이 왈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저 왈자는 없어야 되는 글자인데
잘못 들어왔다라고 저것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먼저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왈자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봅니다. 봐서 이 이야기까지도 다 공자의 이야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인 의미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와 탐욕 부리지 않음과 용맹과 그 다음에 실무 능력으로서의 기회, 그리고 거기에 예악까지 더해지면 완성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금지 성인자는 하필연일이요. 오늘날의 요즘의 성인, 완성된 사람은 어찌 그럴 필요가, 하필연 어찌 그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원론적인, 이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즘의 성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필요가 있겠냐. 요 정도만 해도 또한 가히위성인,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가 뭐냐면 견이사이하며 견이수명하며 구요의 불망 평생지연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로움을 보고 의로움을 생각하며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내주는 것. 아주 많이 본 구절이죠.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귀로 남산에 이렇게 돌에 이렇게 세로로 새겨져 있는 그 글귀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말씀이 아니고 안중근 의사의 신념일 수는 있으나 안중근 의사의 말씀은 아니고 논어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당신이 그렇게 의거를 한 것에 대한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생각했고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제 그러한 그 신념의 표현으로 이제 그 글씨를 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원전은 이제 논어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이로움이 주어졌을 때 그걸 보고 이 이로움에 현혹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면 이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액수가 되고 부피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게 의로운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이로운 것이냐에 상관없이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의롭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고, 반대로 해로운 것일지라도 그냥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게 의롭다고 하면 내가 어떤 해를 입더라도 하겠다. 이것이 견이사이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이 의로운 길이니까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의사. 이게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그 글씨를 쓰셨을 때의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내 목숨을 바치고, 구요의 불망 평생지연이면 구요의 이 요자가 이 약자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요 요자를 해석을 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게 요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약속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게 다 묶여져 있는 요자에 약속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이지만 글자 그대로를 보면 뭐냐면 나를 묶는 거죠.
내가 묶이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그 말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되게 하는 것이죠. 그 성질을 얘기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12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친구하고 약속을 했다. 어제. 그러면 오늘 내가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귀찮더라도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야 된다. 말하자면 그런 게 일종의 구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을 한 것이 오래된 약속이에요. 오래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려도 좋을 것, 그 뭐 한 30년 전에 한 약속이다. 20년 전에 한 약속이다.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오래된 약속이니까 그럼 뭐 이제 뭐 다 잊어먹었겠지. 뭐 그거 안 지켜도 뭐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평생지연을 잊지 않으면 이랬습니다. 이 평생이라고 할 때 이 평생이 일생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평소라는 말이에요. 평소. 우리 요즘 말로 하잖아요. 평소. 평생이 평소라는 말이에요. 평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했던 그 말을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했던 말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던 말을 내가 그냥 나 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평소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했으면 안 잊어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해놓고 나중에 까먹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견의사의, 견의수명, 구요의 불만, 평생지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한 성인이라고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자가 원칙적인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 뒤에 요즘에 이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요즘에 성인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요 정도만 해도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또 하나의 해석, 저 왈자를 주자의 왈이 아니라 자로가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 왈이라고 하는 것 이하의 이야기가 자로가 한 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요즘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이 정도만 해도 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자로가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보시겠습니다. 문, 공숙, 문자, 공명가왈. 문 할 때 요게 이제 물었다만 나오고 누가 물었냐가 안 나왔죠. 누가가 안 나왔습니다. 누가 물었냐 그러면 이제 공자가 선생님께서 물었어요. 공숙 문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었냐면 공명가에게 공숙 문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질문을 하는 분이 공자라고 하면 공자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공명가라는 사람이고 그 공명가라는 사람에게 공숙 문자는 어떤 사람인지 물은 겁니다. 그냥 공숙 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고 물으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가 이제 인용문이죠. 신호부자 불언 불소 불치호와 이렇게 물었어요. 신호 참이냐? 진짜 믿을 만한 얘기냐? 정말이냐? 이런 거죠. 부자 요때요 부자는 공자가 아니고 지금 이 말을 하신 분이 공자고 이 말의 상대방이
공명가잖아요. 이 공명가에게 공숙문자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명가에게 공숙문자를 지칭하면서 공자가 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자는 공숙문자입니다. 부자가 공자 제자들이 공자를 부자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제자가 선생님만 칭하는 호칭이 아니고 부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호칭이에요. 제자가 선생을 부를 때도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 자신의 주군을 뭐 이렇게 어쨌든 높은 분을 호칭하는 것은 맞지만 꼭 선생님이기만 한 것은 아닌 호칭입니다. 이제 공명가보다 공숙문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공자가 공숙문자를 부자라고 칭하면서 참이냐 정말이냐 부자가 즉 공숙문자가 불언 말을 하지 않고 불소 웃지도 않고 불취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 공숙문자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공명가에게 확인차 묻는 겁니다. 정말 그러시냐고. 그러자 공명가가 대답하기를 대왈 이 고자 과야로 소이다 그랬죠. 즉 공숙문자에 대한 것으로 공자에게 누군가가 고해줬겠죠. 그 고해준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하지 않고 웃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과하다 그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누군가가 공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좀 부풀려서 오버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명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부자, 즉 공숙문자는 부자께서는 첫 번째 언, 두 번째 소, 또 세 번째 취.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웃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으니까 말을 하고 웃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과하다, 지나치다 이랬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부풀려져서 그렇게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숙문자 부자께서는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시 연후 언이라 때가 된 연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된 뒤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꼭 말을 해야 될 때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숙문자의 얘기를 그 말을 싫어하지 않아요. 말을 해야 할 때 안 하거나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때 말을 하거나 그만하면 좋겠는데 계속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아우 그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이 공숙문자는 꼭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감을 갖지 않고 꼭 말을 해줘야 될 때 꼭 필요한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공숙문자와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말을 너무 안 해 혹은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게 아니고 공숙문자와 말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풀려져다 보니까 말을 안 한다 이렇게 때가 된 뒤에만 말을 하니까 말을 안 한다라고 과도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되겠죠. 두 번째 락 연후 소라 임 불렴 기소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없이 아무 때나 웃거나 아부성 웃음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즐거운 연후에 웃어요. 그러니까 공숙문자만 그 상황에서 웃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웃어야 한다고 그런 즐거움을 느꼈을 때 웃기 때문에 공숙문자의 웃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 가고 똑같은 거죠.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부정적으로 공숙문자의 웃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풀려져서 웃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죠. 또 공숙문자가 남의 물건을 전혀 취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의로운 연후에만 취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취하는 게 아니고 이익만 되면 취할 것인지 안 취해야 될 것인지 판단 못하고 그냥 막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것일 때에만 취하고 의롭지 않은 것이면 취하지 않는 거니까 아까 견이사의처럼 지난번에 앞에서 견이사의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처럼 이롭기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의로워서 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숙문자는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과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여기까지 공명가가 했어요. 그러자 자왈 기연가 기기연호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기연가 기기연호리요. 이것이 두 가지 해석,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즉 공숙문자가 그런가? 즉 공명가의 말처럼 이렇게 한단 말인가? 때가 되면 말을 하고 즐거워야만 웃고 의로운 다음에만 취하는 그렇게 한단 말인가? 어찌 그는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뭡니까?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명가가 지금 공숙문자더러 그렇다고 하니까 공자가 그가 그렇다고? 어떻게 그가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반응을 했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주자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제 뭐냐면 공명가가 공숙문자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반응을 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산이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럼 다산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그렇지.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그러면 그렇지가 뭐냐? 그러면 앞에서 불언이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시연후언 시연후언을 받는 말이다. 시연후언, 낙연후소, 의연후취 요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한다고 불언하고 불소하고 불취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냐고 아까 물었잖아요. 그러자 그게 아니고 그건 과한 얘기고 요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랬겠지 어찌 이랬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석을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